계약서에 저희 토지 확보 얼마큼 했어요 등기부가 첨부되어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토지 사용 권원 확보 80%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광고가 문제되는 건 가장 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토지 확보율 기망에 의해서 이 조합 가입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판결문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는 거죠. 그 요청 자체를 안 하게 되면은 신탁사에서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착공까지 5년 내로 이루어지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지주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주 소속의 장하늘 변호사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직접 말을 하고 연습을 좀 해봤는데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편하게 말이 잘 안 나오고 조금 딱딱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닌 느낌. 법인 이름부터 그렇지만 지주택 사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적주택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이 지주인 건가요? 그 뜻은 아닌데 겸사겸사 쓰고 있어서. 그럼 보통 손님들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일을 하시나요? 뭐 어떻게 하면은 크게 싸우지 않고 돈 잘 받고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하다,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파트를 들어간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입지도 있고 뭐 가격이 사실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분양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보다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은 보통 그 청약홈에서 청약을 다 하시잖아요. 청약 가점도 요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아야만 청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점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쉽게 가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초기 투자금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좀 작게 잡아놓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 확보율을 확실히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토지 확보율에서 소유권은 얼마나 취득을 했는지, 사용 승낙서는 얼마나 받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뭐 저희 토지 확보 얼마큼 했어요 등기부가 첨부되어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뗄 수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업장에 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본다든지 아니면 요구해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뭐 표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본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광고를 볼 때 우리가 다 믿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왜 그러면은 보통 그런 홍보물에 토지 확보 80%가 왜 들어가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택법에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 중에 하나가 토지 사용 권한의 80%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은 사용 권한 80%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 토지 사용 권원 확보 80%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설립 요건을 갖추게 돼서 관할 지자체에 설립인가를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착공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은 이제 소유권을 9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법령이 좀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은 착공이 진행되고,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서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그제서야 입주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동 몇 호를 지정한다 라는 거는 약간 동호수의 개념보다는 그냥 그 평형과 약간 적당한 위치와 층수 이 정도를 참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전부 다 좀 어느 정도 다 바뀌는 여지를 다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최종적인 그 단지의 세대수라든지 뭐 동의 개수, 뭐 층에 몇 층까지 지을 건지 그런 게 확정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 그 전에 동호수를 완벽히 지정해준다는 건 사실
많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뭐 홍보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확정 분양가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택 사업의 그 구조상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거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뭐 처음에 예상했던 토지 그 매입 가격보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뭐 시세가 갑자기 가파르게 오른다거나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착공 단계에서도 사실 요새 공사비 분쟁도 많잖아요. 시공사가 지금 뭐 전쟁도 터지고 물가도 올랐는데 공사비도 더 올려주세요. 그럼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도 뭐 금리가 인상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금융 비용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금액도 비용도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고. 제 생각엔 토지 관련된 게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광고 가격에서 문제되는 거는 토지 확보율 문제가 많거든요. 매매 계약서만 체결한 거냐,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받은 거냐, 더 나아가서 소유권까지 확보를 한 거냐, 그거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인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전체 사업 부지에 그걸 다 파악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 토지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과장 광고나 이런 거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토지 소유권 확보는 아니다 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토지 확보율 기망에 의해서 이 조합 가입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토지 소유권 확보라고 인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조합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사건들을 해본 결과 잘 나가는 조합이면은 그냥 내보내 줍니다. 이 사람이 칼퇴를 원해서 나간다고 해도 대체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음 차수 조합원한테 더 비싼 높은 분담금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못 가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탈퇴를 해줘서 나가면은 새로 들어오겠습니까? 또 그리고 더 비싸게 높은 금액에 하기도 어렵고요. 조합 입장에서도.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2019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뭐 별다른 조건 없이 그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면은 가입 철회를 할 수 있고 냈던 계약금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탈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30일 이후에 이제 조합을 탈퇴하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주택법 시행 규칙에 따른 그 별표에 그 양식이 있는데 그거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찾아서 그 양식 출력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필로 기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몇 분 걸리지도 않고요. 그냥 내시기보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활용해서 내가 언제 보냈고 조합이 언제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합에서는 순수히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환불보장 약정을 이유로 이제 소송을 걸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환불보장 약정에 따라서 돌려줘라 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업 무산 시에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거는 이제 조합의 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총회 결의가 없으면은 이제 그 환불보장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가 되면은 그거랑 같이 체결된 계약까지도 무효가 된다. 이 조합원이 준 돈은 원인이 없는 돈이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돈을 이제 돌려주게끔 법원에서 판결을 해줍니다. 이거는 사실 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배째라 돈을 못 주겠다 하면은 저희가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지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만약에 안 가는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다거나 계좌에 돈이 없다거나 결국에 강제 집행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판결문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또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자금관리 대리 사무를 수행할 신탁사를 따로 지정을 해서 그 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이제 분담금이나 이런 걸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집행 단계에서는 이게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합에서 내가 이제 패소했으니까 이 조합원에게 지급을 해주세요 라는 자금 집행 요청을 신탁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 요청 자체를 안 하게 되면은 신탁사에서도 이거를 임의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을 해서 이제 어떤 이유로든 승소를 하시게 되면은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신탁사 계좌에다 한다고 하면은 판결 확정 이후에 그 신탁사를 재담 채무자로 해서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을 해요. 추심을 했는데 신탁사가 안 주면은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또 해요. 피고를 신탁사로만 지정하면은 또 신탁사는
조합이나 뭐 업무 대행사나 시공사에서 자금 인출 동의해줘야 우리는 돈이 나갈 수 있다. 우리 못 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조합 및 뭐 업무 대행사 시공사를 또 추가해가지고 이 자금 인출에 대해서 동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또 청구를 추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공하는 조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다만 이제 성공하는 조합은 이렇게 회자가 되질 않으니까 이제 눈에 띄지 않을 뿐인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그 확률이 낮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 17% 정도가 입주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법인 제주에서 자문해주시는 조합 중에서도 실제로 성공해서 입주까지 가는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예, 있고 꽤 많아요. 저희가 뭐 조합원분들 소송도 많이 하지만 조합 쪽 자문도 많이 하고 있어서 모집,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입주까지 다 지켜보는 조합도 꽤 많고 실제로 지금 조합원들이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긴 해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한 특정 시점에서 사업의 속도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서 결국 많이들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조합 설립 이전에 뭐 조합원 모집 기간이 아무리 길었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업계획 승인, 착공, 뭐 입주까지 이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체로 성공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이 너무나 늦어진다거나 사업계획 승인까지도 정말 빨리 받았는데도 착공까지 너무 늦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 비용이 발생하게 돼서 결국 사업이 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빠르면은 몇 달이다, 혹은 뭐 정말 느리면은 몇 개월까지 걸린다, 이런 기준점이 좀 있나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를 생각을 하면은 착공까지 5년 내로 이루어지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이면은 양호한 것 같고요. 네. 한 3년 정도면은 베스트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3년 또. 변호사님 지인이 찾아와가지고 예. 나 여기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써야 될까?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솔직하게 예. 뭐라고 답하실까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면은 그냥 가입하지 않는 게 낫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덤볐다가 투자는 사실 본인 책임이잖아요. 어쨌든 다만 이제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조합이라면은 좀 상황 보고 이제 그 친구가 생각하는 뭐 비용이 있을 거고 추가 분담금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뭐 버퍼를 생각을 했을 때 도전하고 싶으면 해봐라 라는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 리모델링 조합이든 뭐 일반 매매든 간에 결국에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입지잖아요. 그 사업장의 입지 조건을 좀 알아. 사실 저희가 지금 자문하는 조합 중에서도 뭐 입지 조건이 좋은 조합은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려움에 처했어도 나중에는 결국에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몇 년 좀 걸려도 되니까 좀 싸게 입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런 걸 생각해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친구가 나는 2년 내에 뭐 신혼집 차려서 입주해야 돼, 그런 상황이라면 전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조합원들이 의뢰인 오시면은 조합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돈 수억이 나갈 일인데 그걸 좀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냥 몇 천만 원 넣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니까 좀 신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즉흥적으로 들어간 게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법은 좀 어쨌든 차가운 경우가 좀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